못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까지 압수수색 다 해가지고 집을 다 훑기도 하고 국세청에서 예, 금부치라는 금부치는 다 걷어가는데 금 도금한 것만 걷어갔어요. 없어요. 그 도금한 거 걷어가다가 금 색깔까지 걷어가서 없으니까 의원님은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엄마 생일에 학교 문구사에서 산 그 뭐 건재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목표가 자매 결혼을 맺을 10만 명이 필요한데 3만 명 모집하다가 그 엄청난 뭐 KBS, MBC, YTN, 조중동 신문부터 해서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간 사람이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다 나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3만 명 중에서 3천 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3천 명이 탈퇴를 해서 2만 7천 명. 예, 물 먹으라고. 예. 그 뒤에서는 소리 내는데 이 앞줄은 소리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제가 원고 없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 소리 내면 큰일 나요. 제가 까먹어 버려요. 2만 7천 명이에요. 그때 3만 명 들어올 때는 55만 원어치 저희 회사 물건을 사야지 저희 회원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이 이제 막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왜? 3년 동안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결과가 없잖아요. 국세청에서 3개월을 저희를 완전 조사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검찰청, 경찰청만 슈퍼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국세청 슈퍼컴퓨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세청 슈퍼컴퓨터하고 검찰청 슈퍼컴퓨터가 붙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검찰 권력과 그 국세청 권력이 붙었다. 잘 안 붙어요 거기는. 예. 붙었다 하면 누가 이기냐면 국세청이 이깁니다. 예. 검찰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세청이에요. 예. 국세청이 돈 출처를 뒤집고 들어가면 10,000원 단위까지 싹 뒤집니다. 예. 돈이 1,000억이 100억 되고 100억이 10억 되고 10억이 억,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10,000원까지 가야지 슈퍼컴퓨터가 멈춰요. 그래서 그 10,000원에서 다시 거꾸로 다시 돈이 모아지는지를 봐요. 예. 그래서 모아지게 돼서 그 모아지는 것이 그 오너들이라든지 주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모아져서 가면 그게 횡령이 돼버린 거예요. 공금 횡령. 예. 그리고 돈이 집행이 되는데 그 집행이 서류의 절차랑 안 맞고 집행되면 그거는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를 국세청이 뒤지고 들어가면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배임과 횡령에 안 잡힐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국세청 슈퍼컴퓨터에서 저희 회사를 전 언론에 떴으니까 언론에 부정적으로 떴으니까 3개월 뒤졌는데 배임과 횡령을 안 걸렸습니다. 배임과 횡령이 안 됐고 안 됐기 때문에 잘 숨겼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또 더 많이 내서 26억 가까이를 저희가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세금 횡령을 그만두고 세금을 돌려받는 아주 그런 기업이 됐고 또 민사소송에서도 저희가 혐의 없다가 이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사기로 개인적으로 건 것이 사기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검찰청에서 사기 법이 그러니까 사건이 형성이 안 된 거죠. 혐의 없음 판결 받은 것도 있고 또 뭐 지금 또 조사받는 것은 또 조사받는데 금융감독위에서 한 내용은 이제 그 유사수신 그것은 이제 조사받고 있는데 유사수신 조사만 지금 2년 7개월 됐습니다. 2년 7개월 됐는데 아직 뭐 아무 어떤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조사할 사람은 조사 계속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 회사의
수익 부분에 40%는 아이들한테 가기로 돼 있습니다. 예, 위기 가정이 깨진 가정의 아이들. 예, 그 아이들이 10만 명이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회원들, 예, 우리 회원, 예, 우리 소속 회원들이 10만 명이 만들어져야 그 아이들하고 1대1 자매 결혼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매 결혼 맺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회사 수익의 40%는 여러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는 수익 40% 중에 여러분들이 자매 결혼 맺은 아이가 저희는 그 아이를 돕는 특수한 방법으로 아이를 돕는데 이게 회사 차원에서 돕는 거하고 지원하는 거하고 또 자매 결혼 맺어서 맺은 여러분들이 돈 1,000원이든 돈 5,000원이든 어린이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돌보고 생각해주고 이제 이런 관계. 그래서 저희 조직이 회사에 벌어진 수익 40%는 우리 회원들에게, 그 다음에 40%는 아이들에게, 그럼 20% 남잖아요. 20%는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서 회사의 그 수익을 어느 사람이 개인이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의 회사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KBS에서 KBS 부사장을 역임한 경제학 박사분이 있습니다. 안동수 박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따뜻한 자본주의. 예, 그 따뜻한 자본주의의 롤 모델로 저희 회사가 그 샘플로 모델로 올라갔습니다. 책 가운데. 그래서 자본주의는 1차 산업혁명에서 더 확대되고 2차 산업혁명에서 자본주의가 더 강해지고 3차 산업혁명에서 폭발했어요. 자본주의가. 그런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 자본이 중심이한 이 사회는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져. 돈 앞에는 자식도 없고, 부부도 없고, 돈 때문에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갑다 이거예요. 자본주의는 원래 좀 따뜻하기를 바랬는데, 자본주의가 점점 심화될수록 차갑다 이거예요. 차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따뜻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본주의가 차가워진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본을 쥐고 움직이는 게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자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이 너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위주로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업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사회가 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직원들 또 관계자 가족들 이들이 기업이 차가우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차가워졌다.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따뜻한 자본주의를 만들 수는 없을까? 다른 얘기면 따뜻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기업의 오너들이 주주들이 자기 욕심을 버린 기업이 없을까라고 찾은 거예요. 찾다가 저희 회사가 100% 지분이 사회에 기부된 것을 알고 저희 회사를 추적해서 저희 회원이 됐습니다. 회원이 돼서 저희 회사가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회사다. 우리 회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따뜻해진다. 이 사회가. 그런 회사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7,000명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17,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7,000명의 우리 춤코인 이 인공지능 때문에 모인 인원이 17,000명. 그러기 되니까 27,000명, 17,000명, 4,000명인데 중복되는 사람 빼면 한 4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몇 명을 더 모집해야 된다고요? 6만 명을 더 모집해야 된다. 6만 명을 10만 원씩 주려면 6만 원씩 만 원씩 주면 6억, 10만 원씩 주면 60억, 100만 원씩 주면 월 600억씩 나눠줘야 되는데 과연 회사가 월 600억씩 나눠주려면 또 아이들한테
우리가 월 600억 가져가면 아이들한테도 600억 가져가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 1200억 한 달에 수익금만 1200억. 과연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가? 저희 회사의 아이템을 보면 때가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진짜 그 정도 이상을 벌 수 있냐? 예, 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한 9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예, 900억 투자해서 잘한 건 아니고, 9천억 투자하는 회사도 또 망해가지만, 저희가, 예, 기업이 아주 크고 유명한 기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확보한 기술들은 세계적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까지 제 강의를 계속 매주 들은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알긴 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는 하는데 전달을 못 하잖아요. 예, 전달을 못 하죠. 예. 나는 잘 모르겠고, 예, 일단 와봐 막 이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예, 또 들어보면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1시간 20분 만에 끝낼 거예요. 1시간 20분. 2시간에도 사실은 모자라요. 제가 막 시간이 2시간도 쫓겨요. 근데 제가 1시간 20분 하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소변 내는데 소변으로 갈 수가 없어. 예, 제가 그 말에 아이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요약해서 설명을 하기로 이제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중간에 소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몸이 독소가 많으면 효소를 발효시킨 물을 증류시킨 물을 먹으면 몸에 독소가 많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효소 증류수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만든 효소 증류수를 먹고 있는데 효소 증류수를 먹으니까 아이고 밤에 그냥 어젯밤에 화장실 3번 갔다 왔어요. 잠들면 새벽 예배 준비할 때까지 안 깼는데 증류수를 먹으니까 몸의 물 회전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물이 저희 있습니다. 그게 천사의 눈물입니다. 예, 천사의 눈물인데 천사의 눈물은 이게 타서 먹는 건데 제 몸에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좀 안 좋은 상태를 진단받은 게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는 이제 증류수 천사의 눈물을 이렇게 많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시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강의하다가 제가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예,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결론은 저희 춤코인을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했고요. 춤코인. 이 춤코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인, 이 춤코인이 대단한 코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코인. 지난주 토요일에 거래소에서 하나 또 상장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저희 춤코인이 세계 20위권에 드는 거래소에 세계 20위권 드는 거래소에 이제 2개가 상장됐습니다. 거래소 2군데에 상장됐어요. 이제 이번 주에 한 군데 더 상장하면 우리 춤코인이 20일 날 8월 20일 날 이제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공개되는 순간 여러분들 에어드랍은 다 스탑이 되는 거예요. 코인이 이제 그 공짜로 주는 거는 이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코인을 더 확보하고 싶으면 거래소 가서 이제 사야 돼요. 사야 되니까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언제까지라고요? 8월 20일까지. 박수 치고 싶지 않아지죠, 갑자기. 예. 8월 20일까지 이제 딱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모든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빨리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20일 날 저희 코인이 이제 공개가 되면 세계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돈을 확보하려고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상장을 빨리 안 하고 질질 끌어. 예, 물론 상장하기도 어렵지만은 질질 끌면서 막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예, 막 거래소 상장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핑크빛, 예, 그걸 해서, 예, 막 끌면서 돈을 모아. 코인을 팔면서. 그 코인 팔면은 거래소에 되기 전에 코인을 구매했다고 안 합니다. 코인을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예, 코인을 매입했다고 표현도 안 돼요. 샀다는 표현도 안 써요. 코인은 기여했다라고 표현습니다. 기여. 그래서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회사라고 안 하고 재단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코인이 만들어진 건 어떤 회사가 새로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수익을 나눠 가집시다. 이 기술에 대한 혜택을 같이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다 기여해 주세요. 기여해 주시니까 기여해 주신 것에 대한 증표로 뭘 주냐면 코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코인은 회사라고 안 하고 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재단이 기부를 받는 데잖아요. 재단이 복지재단, 의료재단 뭐 이렇게 기부받는 데가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코인은 상장하기 전까지 코인을 산다고 해도 코인을 샀다라고 표현 안 하고 기여했다. 기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그러니까 막 돈을 걷어들여. 그리고 개발을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코인은 뭐 꽝이 되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기여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기여해 준 거예요. 회사가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마케팅을 성공하라고 기여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코인 상장을 앞에 두고 엄청난 쇼를 많이 합니다. 예, 쇼를 많이 하고 그냥 언론에 띄우기도 하고 막 어디랑 제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코인을 딱 상장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닥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업만 잔뜩 하는 거예요. 기업만 잔뜩 하고, 예, 기업은 개발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뭘 했는지 발표도 안 합니다. 발표 안 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어디 거래소라고 얘기도 안 해요. 예, 어디 거래소 저희 일체 얘기 안 하고 그냥 저희가 조용히 거래소에 2군데 상장을 한 겁니다. 예, 3군데까지 상장을 한 후에 저희는 이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예, 그게 거래소 상장을 앞에 두고 뭐 코인을 매각하는 거 코인 한 개도 돈 받고 매각한 게 없습니다.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저희가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코인은 좀 독특해. 예, 독특했는데 이제 이따가 코인 얘기하겠지만 엄청난 애입니다. 엄청난 애예요. 제가 자신하는 엄청난 애예요.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다가 코인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확보를 하시고, 예, 직급이 있는 분들은 지금 나눠드리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20일 발표 전에 전 회원들한테 코인을 좀 더 나눠주려고 해요. 예. 왜 그랬냐면 나눠줄 겁니다. 전체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지금 그 사이트를 또 만들고 있어요. 예. 왜냐면 잘 나눠줘야 돼요. 예, 나눠주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어플이 뭐냐면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 사이트인데, 그걸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코인을 100억 개를 만들었어요. 100억 개. 100억 개를 만들었는데 100억 개를 만드니까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했더니 10원에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10원.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100원에 상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100원. 그러면 총 100억 개를 발행해서 100원이면 합친 자산이 1조예요. 1조. 그죠? 코인의 총 자산이 1조. 얘가 1000원까지 올라가면 10조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뭔 소리냐, 무슨 소리냐,
이게 1조에 상장한 코인이 거의 없어요. 가치가 1조짜리가. 그거를 저희가 한 달 가까이를, 한 달이 좀 더 걸렸어요. 설득을 했어요. 우리 기술이 어떠한 기술인지. 예? 이 코인이 뭐랑 연결된 코인이냐면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 인공지능인지를 거래소에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저희 기술을 충분히 다 이해한 후에 100원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예. 원래 그 두 군데가 다 100원에 상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코인 거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했는데 100원에 상장된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일이 엄청나게 이게 세계적으로다가 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마지막에 이 진짜 왜 이 춘코인이 여러분들이 지금 선물로 받고 있는 춘코인이 대단한 코인인지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코인으로 마지막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코인 장사하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춘코인을 마지막에 할 거고, 왜 이걸 마지막에 선물로 주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17,000명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예. 저희가 100억 개를 발행했는데 지금 에어드랍으로 나간 코인이 총 5천만 개밖에 안 돼요. 5천만 개. 그러니까 엄청 조금 나간 거예요. 0.5% 나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코인이 우리 회원들에게 부지런히 나가야 돼. 근데 인원이 빨리 안 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을 그동안에 우리 워너비 그룹, 지오미 그룹의 회원이 되려면 50만 원어치 우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50만 원어치 해놓으니까 속도가 빨리 안 붙잖아요. 그래서 3만 원을 낮춘 거예요. 3만 3천 원어치만 물건을 사라. 그리고 빨리 우리 회원이 되라. 예, 회원이 돼야지 회원 없는 사람한테 공짜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회원 아닌 사람한테 나눠주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회원에 나눠줄 이유가 돼야 돼요. 공짜로 주더라도 공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을 지금 하는데 지금 17,000명밖에 안 됐지만 뭐가 됐든 이걸 좀 더 나눠줘야 됩니다. 코인을 너무 저희가 조금밖에 안 나눠서 그러면 코인은 많이 나눠줘야 예, 코인의 경쟁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코인 나눠줄 거고 이제 해외에 가면 해외도 또 나눠줘요. 일본에 진출하고 우리 인공지능이 일본에 진출하면 일본에도 나눠줘야 되고 미국에 진출하면 미국에도 나눠줘야 되고 지금 필리핀에 제일 먼저 진출하거든요. 미국 법인 만들고 두 번째는 필리핀 법인 만들어요. 필리핀에도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필리핀이 영어권이 있는데 인건비가 싸잖아요. 걔네들은 검색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로 번역된 것만 검색하는데 필리핀 애들은 영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잖아요. 필리핀에서 대학 나온 애들은. 근데 걔네들 월급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네, 100만 원 정도인데 컴퓨터를 잘 다루는 애들이 있어서 예, 그쪽 필리핀에서 전 세계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 법인을 만들게 됐는데 다르게면 그 나라의 우리 인공지능과도 그 나라에도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을 우리는 이제 10만 명까지 이제 언제 갈는지 모르지만은 예, 10만 명인데 이제 전 세계 각 나라에 이제 막 코인을 막 나눠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 나눠주는 내가 예, 2만 원어치 나눠 가졌는데 2만 원이 코인이 2배 뛰면은 2만 원이 4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나 4만 원 됐으니까 2만 원 벌었다고 춤을 출까요? 아니면 야, 내가 또 더 코인을 가지고 있었으면 100만 원치 가지고 있었으면 200만 원에 100만 원 더 벌었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부자예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그때부터 그냥 코인 소문이 나기 때문에 전 세계 코인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우리 회원들한테 훨씬 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코인 거래소 발표하기 전에 한 번은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20일이 이제 거의 다 돼갔습니다. 20일 다음 주면은 끝나는데 그래서 코인이 대단한 거 얘기하려면 우리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설명하려면 이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가 도대체 이 지오미 그룹이라는 데가 어느 회사야. 예. 우리 회사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회사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 회사를 이해하려면 회사의 수준은 누구 수준을 넘지 못하냐면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리더의 수준을 절대 못 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을 절대 못 넘다. 왜냐면 목회자의 수준을 넘는 교인이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예. 안 맞으니까 리더가 내 수준에 안 맞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너가 어떤 사람인지, 예,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하려니까, 쑥스럽지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제대로 얘기하려니까 이 회사의 리더가 왜 이 회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철학과 목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철학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금융감독원 조사, 공정위 조사, 예, 국세청 조사, 별의별 조사 다 받아도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회사가 철학을 가지고 있고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급여에는 제가 일체 기부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면 불법이 돼요. 돈을 가져가면. 그래서 월급은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월급 외에는 회사 돈을 손도대지 않습니다. 손도대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너의 기준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짧게 이제 제가 중간중간 뭐 얘기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한국청소년육성회 전영철 사무총장 이러면서 한번 위로 올려보세요. 제가 41살 때입니다. 2009년도. 예. 여기 한번 보면 날짜가 2009년 12월 4일에 호프킹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세요. 쭉 올려보세요. 이제 내용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프킹 프로그램, 호프, 꿈, 킹, 왕. 예, 호프킹 프로그램은 꿈과 왕이 결합된 말로 부모의 무능력 또는 불가항력적 환경 때문에 어렵게 지내고 있는 위기 가정의 청소년들을 성경의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용기를 주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육성연맹 전영철 사무총장은 그동안 호프킹은 대전 지역에서 278명의 목회자가 동원됐어요. 278명 성직자가 주축이 돼 1300여 명의 위기 청소년들을 도와줘서 1300명을 대전에서 도왔어요. 도와줘서 이들을 어떻게 도우는지 아니면 대전 지역 820개 업체, 학원, 피자집, 목욕탕, 미용실 뭐 이런 지역 소상공인들 위기 가정을 맞았으니까 친구들 학원 가는데 얘네들은 학원 못 가죠. 시험 끝나고 친구들은 피자나 치킨 시켜 먹는데 얘네들은 못 시켜 먹죠.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여자애들이 머리가 덥수룩했는데 머리를 깎으려 해도 5,000원이 없으니까 미용실 못 가죠. 여자애들이 생리를 하는데 슈퍼 가서 생리대 살 돈도 없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신발 깔창 내다가 화장지 넣어가지고 생리대라고 그거 하고 여고생애가 학교 갔다가 신체 검사에서 들켜가 발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난리 2010년도 얘기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생리대를 못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국가가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생리대를 무료로다가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소상공인이 대전에서 820개의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업체가 제공하는 쿠폰, 무료 쿠폰을 월 3억 5천만 원어치를 받았어요. 매월.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일들을 제가 했었다는 게 2009년도 국민일보에 기사가 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커져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이걸 키웠어요. 왜 목회자가 필요하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대전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했거든요.
대전교육청, 대전시청, 대전검찰청. 검찰청은 이제 시장님은 대전분이라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잘 모를 거고 교육관님도 대전분이라 잘 모를 건데 그 검찰지검장님은 그 후에 이분이 잘 나가가지고요. 대법원 판사 아니 헌법재판관도 되셨고 현재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안창호 위원장님이 제가 이 일을 할 때 대전지검장으로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목사님들만 뭐냐 스님들도 신부님들도 이렇게 다 천주교 불교 다 합쳐서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스님들은 저 산에 계셔가지고 애들 돌보러 이렇게 시내를 못 오셔. 신부님들은 발령제라 그냥 갑자기 발령 나가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들만 820명 아니 그 250명이 대전에서 됐고 왜 250명이면 학교가 250개가 있어요. 258개 학교에 한 명.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전국을 위해 키워가지고요. 전국에 3,500명의 목사님들하고 애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애들을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성직자니까 위기가정 아이들이 명단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목사님들이 3,500명. 그리고 아이들은 16개 교육청에서 애들의 명단을 다 줘서 목사님들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3,900명을 도왔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다가 2012년에 조직이 너무 커지는데 후원금이 그때 안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월세 보증금마저 빼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다가 전세 빼고 월세 보증금 빼고 이제 찜질방에 가서 저희 네 식구가 살면서 진행하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2012년에 단체를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하고 2012년부터 고생했습니다. 그때 뭐 퀵 서비스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시드머니를 만들어야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시드머니가 안 만들어지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영업력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 전자통신 국가기관이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연구원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의 슈퍼컴퓨터 부장 박사님이 제가 안 보이니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만나기가 힘들어서 아니 도대체 뭐냐고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퀵 배달 서비스 할 때 그때가 그래서 그 치킨 배달하고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모으려는데 가정생활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뭐 돈을 어떻게 모아요. 그랬더니 그분은 불교인이라 겸직 불교대학원장을 또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 근데 그분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 일을 하다가 이제 막 그 어려워지니까 이제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한심한지 얼마를 주면 내가 당신한테 얼마를 주면 제기할 수 있겠냐 그거 갖다 사업을. 그래서 제가 1억을 달라 그럴까 이 사람이 1억이 있어. 공무원이 뭔 연구원이 뭔 돈 있나 이래가지고 얼마를 요구했냐면 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5천만 원. 그랬더니 그래서 5천만 원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근데 뭐 어디서 돈을 주려고 하냐 했더니 자기도 돈은 없는데 퇴직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분이 퇴직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다음날 저한테 5천만 원 줬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돈을 벌어서 2억을 특허를 사면서 우리 법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분이 작년에 퇴직을 하시고 저희 계열사 대표가 돼가지고 인공지능을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태생부터 시드머니 돈부터 아이들을 다시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 기사가 뭐였죠? 그래서 아, 여기 보면 캥거루 재단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차리고 돈을 버니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재단을. 아이들을 다시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캥거루 재단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청소년 육성연맹, 청소년들 육성하겠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연맹. 그런 이제 2016년에 회사를 차려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예,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는 캥거루 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막 오징어 게임이 있어서 오징어 게임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 오징어 게임이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다 소상공인들하고 연결시켜 주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일방적으로 애들한테 기부를 했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한 6개월에다가 멈추는 소상공인이 있고 1년에다 멈추는 소상공인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한테 뭔가 도움을 줘야지 계속 기부를 받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애들을 계속 학원 다니거나 애들이 계속 목욕탕을 다니거나 머리를 깎고 싶은데 뭘 도와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소상공인들이 보니까 할인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할인 행사를 잘 못해. 왜냐면 할인 행사를 잘못하면 자기 가치가 떨어져요. 뭐 식당 밥 한 그릇이 10,000원인데 할인 행사를 하면 그다음부터 10,000원 내고 먹는 게 아깝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할인 행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성탄절이나 연초나 이렇게 딱 절기 때만 할인 행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로또를 생각해서 로또.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이 할인해서 꽁치 싸게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로또 게임을 했더니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우리 동네 식당이 30% 할인권을 당첨받았어. 예, 미용실이 뭐 50% 할인권을 받은 거예요. 단 점심때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용실은 저녁 때는 장사가 잘 되는데 점심 때는 파리를 날리고 있으면 그 점심 때 할인권을 동네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당첨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저 집이 할인한 건 아니에요. 현수막 붙인 것도 아니야. 근데 나한테만 내가 행운이 좋아가지고 할인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왕이면 할인한 데서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점심을 오늘 어디로 가서 점심 먹을까 막 이럴 때 할인권 받아서 야 오늘 이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만든 게 오징어 게임이라고 했어요. 할인 게임을 오징어 게임. 그게 지금 이벤트가 됐던 건데 이 플랫폼 개발 보고회를 개최했어요. 언제? 2021년 11월 16일 날. 어디서? 여기 보면 오징어 게임이 스퀴드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퀴드 게임. 예, 영어로 스퀴드 게임. 어디서 했냐면 잘 안 보이는데 2021년 11월 15일 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당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오면서 이제 2022년부터 어차피 내가 써서 아이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사업한 거니까 기부하자라고 해가지고 2022년에 저희 모든 100% 지분을 기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10만 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10만 명 모집 운동을 이제 벌리 나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다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잖아요. 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왔지.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떴다방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려고 모집한 게 아니라 200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그 2학기 때는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이제 내년 3월 개학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료가 뭐 있었나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2022년 1월, 머리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세무조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정 납부기한이 뭐냐면 마이너스 25억 3,700만 원. 마이너스는 뭐냐면 국가에서 돈을 토해준다 이거예요. 세금을 더 내서 토해준다. 그래서 25억을 돌려받은 고지서입니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던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이런 회사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돈 돌려받은 회사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안 걸린 회사, 배임과 횡령에 안 걸린 회사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한 4천억 매출 뛰었는데 4천억을 세무조사한 거예요. 세무조사했는데 거기서도 문제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오로지 제 머릿속은 위기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제 과거가 위기가정 청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도시라는 데를 처음 가본 거예요. 저는 시골 뛰기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라는 동네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자식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원주로 가서 원주 희망촌이라는 동네, 창녀촌이 희망촌이에요. 창녀촌이 왜 희망촌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희망촌 원주역 앞에 그 동네에서 살면서 진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막 싫었어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아버지가 싫어서 제가 신학대학을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 공중전에서 저희 누나랑 뭔가를 얘기하다가 아마 제가 학교 다니면서 누님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님도 힘든데 돈 보내달라 그러니까 신학대학 이제 1학년 때 누님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뭐라는 말 중에 너는 네 아버지랑 똑같아 이런 소리를 했어요. 똑같아. 이런 하는 순간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이제 목회자 하려고 우리는 성지동산이라고 했거든요. 성지동산. 거룩한 땅에 가가지고 목사가 내려갔는데 누나가 너는 아버지랑 똑같다는 소리 듣는 순간 제가 그냥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가서 오면서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쌍욕을 한 적이 없었어요. 누나한테 쌍욕을 했어요. 막. 그게 뭐냐면 응어리가 졌던 거예요. 그 아픈 상처가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상처를 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아이들을 그런 2007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2009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할까요? 선교사로 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부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 부목사를 할까요? 아니면 개척을 할까요? 이제 이런 것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아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돌아보니까 교가부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저 같은 위기가정을 현재 맡고 있는 아이들이 50만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 시절을 보냈어요.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저는 30살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돕고 그 아이들이 상처받는 아이들을 싸매주면서 제 과거의 영철이랑 화해를 한 거예요. 과거 저랑 화해를 했어요. 영철이 괜찮아. 너 상처 지금 잘 자랐잖아. 잘 자랐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 과거의 영철이는 이미 지금 성인이 된 영철이가 됐잖아요. 과거를 나를 못 만나잖아요. 나를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면
지금 나의 과거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면서 제 과거랑 화해를 한 거예요.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화가 치밀러 오지 않고 제 자신과 화해하니까 저희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해서 제가 더 건강하게 오늘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이 시대의 아이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 여러분들 지금 다 보면 어른들인데 아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못 이기고 계속 그렇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어렸을 때 상처를 꼭 품고 자라나는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해요. 몸은 어린인데 아이의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가졌던 그 꿈이 상대적 꿈입니다. 우리 집이 치질해도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다는 막연한 꿈. 우리 집이 권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동네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꿈. 그걸 가지고 계속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와 화해해야 돼요. 과거에 나와 화해해야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런 과거 속에서 저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그런 아이들을 10만 명 우리나라 아이들을 이제 도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것을 기업을 통해서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이 제로입니다. 제 집 재산이 제로 하나도 없어요. 통장에도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국세청 조사를 했는데 없으니까 숨겨둔 줄 알고 저희 집을 그냥 국세청에서 금속 탐지기 들고 7명이 무장하고 왔어요. 가스총 들고. 그리고 와가지고 저랑 집사람하고 거실에다가 딱 앉혀놓고 모든 방 서재부터 책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져낸 게 10만 원 건져가지고 가져갔어요. 10만 원.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내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쓰지도 못하면서 들이다 모기만 해. 모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는 쓰기인 거, 쓸 때 행복한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쓸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야 따뜻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진다. 따뜻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자, 우리 기업 소개는 이제까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업 소개를 다 할 수 없는데 저희가 독특한 기술만 하나 몇 개 소개할게요. 저희가 여러 아이템 중에서 한 300억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64% 가지고 있는 회사가 황우석 교수 알죠? 줄기세포. 그분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한국에서 푸대접 받고 사기꾼이냐 뭐냐 이러다가 그냥 쫓겨나듯이 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요 왕족들하고 친해서 거기서 줄기세포로 난리야 난리. 지금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황우석 교수의 수제자가 줄기세포를 연구한 게 있었어요. 충북대학교 교수, 현지 국립대 교수로다가 있는 분인데 저랑 우연히 알게 되면서 이분이 개발을 한 게 뭐냐면 줄기세포인데 어디서 나온 줄기세포를 연구했냐면 양막에서 나온 줄기세포를 연구했어요. 양막. 왜 양막이냐? 줄기세포는 피에서도 뽑기도 하고 지방에서도 뽑기도 하고 태반에서도 뽑기도 하거든요. 근데 양막에서 뽑는 줄기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A형 엄마가 B형 아기를 가졌어요. 10개월 동안에 기르고서는 애를 출산을 했는데 애가 응애고선 나오다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애가 막 수혈이 필요해. 피를 받아야 돼. 그리고 엄마가 내 피를 뽑아서 줘라 하라고 했더니 의사가 검사해보니까 피를 주면 죽어. 그죠? A형 피를 빼가지고 B형한테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기한 거잖아요. 내가 10개월 동안 내 몸에서 내 피, 내 양분을 키우는 애인데 태어난 지 몇 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 피를 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내 뱃속에서는 됐는데.
신기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걸 연구했어요. 연구했더니 뭐 했으면 양막, 아기 주머니가 엄마의 양분을 유전자를 얘가 중화시켜서 아기에게 가도 문제없게 만들어주는 게 양막의 역할이었다는 걸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 중에서 우리 회사가 양막 줄기세포로는 최고 많은 특허와 논문을 가지고 있어요. 쥐실험을 한 거예요. 얘는 어떤 애기 산모의 양막에서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그걸 배양을 뭐 몇천 배, 몇만 배를 배양을 시켜요. 그 줄기세포를 다른 사람한테 맞췄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줄기세포가 부작용이 일어나면 뭐냐면 줄기세포를 피에다 넣는데 줄기세포가 피를 타고 왔다가 낯선 몸에 간 거잖아요. 얘네가. 낯선 몸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충청도 촌놈들이 서울 가면 누구끼리 모여요? 충청도끼리 모여. 예, 이 낯선 서울에 가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줄기세포들이 남의 몸에 들어가면 지네끼리 뭉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기 낯선 곳이다. 이래가지고 뭉치게 되면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골치 아픈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 맞고 부작용은 뭐냐면 남의 몸에 이 줄기세포가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줄기세포가 커서 뭐 줄기세포 뭐냐면 뼈에 가면 뼈세포 되고 위에 가면 위세포 되고 발톱에 가면 발톱세포 되는 거거든요. 줄기세포라는 게. 예. 그런데 뇌를 가면 뇌세포가 될 건데 이 줄기세포가 커서 뇌문을 못 통과해요. 뇌문이 그 관문이 있어요. 청와대 관문처럼. 대한민국의 지금 뇌는 뭐예요? 대통령실이잖아요. 용산에. 응? 대통령실인 것처럼 사람의 청와대가 어디냐면 뇌야. 이 뇌로 가야 되는데 줄기세포들이 뇌로 못 가. 문이 철저해. 네, 철저한데. 그래서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연구를 한 게 세포가 죽을 때 되면 자기 씨를 막 뿌리는 걸 발견했어요. 민들레가 소똥에 민들레가 딱 씨앗이 뿌려졌어요. 민들레가 딱 자라는데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잖아요. 겨울이 오면. 그러면 얘가 민들레 홀씨를 쫙 뿌리고 주는 거예요. 뿌리 쫙 뿌려서 민들레 하나가 온 밭을 민들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민들레 꽃밭을 만들어내듯이 세포도요. 줄기세포가 지가 죽을 때 자기 씨앗을 뿌리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씨앗을 사람의 몸에 쥐 몸에다가 신지에다가 몸에다 넣었더니 얘가 똑같이 어딘가 세포에 가가지고 다시 얘가 그 세포가 되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안 보내도 큰 줄기세포, 농구공 많은 줄기세포를 안 보내도 탁구공 같은 그 씨앗을 보냈더니 얘가 똑같이 뇌가 망가지면 가서 뇌세포를 만들어내고 무릎 관절 그 연골이 없어져가지고 문제되면 연골을 만들어내고 척추에 문제되면 척추 만들어내고 머리 빠진 사람 가면 머리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줄기세포에서 나온 씨앗 이름을 X 뭐에서 나온 것들 엑소더스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걸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뛰쳐나왔다. 그래서 줄기세포에서 뛰쳐나왔다 그래가지고 엑소좀이라고 해요. 엑소좀. 저희 회사가요. 그 엑소좀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양막 줄기세포. 그래서 그 회사에 왜 300억을 투자를 했냐면 사람에게는 아직 실험 안 했지만 쥐가 태어날 때 산소를 끊어. 산소를 공급을 안 해주면 쥐가 태어나면서 사람처럼 뇌성마비 쥐가 돼요. 뇌성마비 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나면 그 아이는 평생 불구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은 평생 불구자의 가정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부모님은 평생 죄인이 돼서 살아야 돼. 그 아이에게 뇌세포를 살려만 준다면 그 애도 미래가 열리고 그 가정도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엑소좀을 쥐에다가 태어나면서 산소를 끊어. 공급을. 그랬더니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쥐가 된 거예요. 뇌성마비 쥐가 되자마자 거기다가 우리 엑소좀을 쥐에다가 넣었어. 90% 이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뇌성막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쥐에다가 치매를 만들어. 아니, 과학자들이 별거 다 해. 쥐를 치매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치매 걸리니까 자기가 왔던 길을 못 찾아. 그래가지고 막 뺑뺑 돌기만 해. 딱 봐도 저게 집인, 자기 왔던 집인데 나왔다가 못 들어가. 헤매는 쥐를 치매 걸렸잖아요. 그거 다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쥐를 갖다가 엑소좀을 딱 맞췄어. 그랬더니 3일 후에 쥐 집을 찾아 들어가. 예,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교수님이 뭘 연구했냐면 쥐는 몇 개월 살냐면요. 18개월 살아요. 18개월. 예, 쥐는 18개월 살고 죽어요. 그 쥐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엑소점을 조금씩 넣어봤어요. 한 달에 한 번 18개월 동안. 어떻게 됐냐면 그 쥐가요. 다른 쥐는 18개월 살고 늙어서 죽었는데 이 쥐는 9개월을 더 살아가지고 27개월을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수명이 현재 82세예요. 우리 평균 수명이 82세. 근데 사람이 80세면 40년을 더 살면 120세가 된다. 120세. 그래서 전 과학계가 뭘 얘기하냐면 2050년 인간의 수명은 120세다. 발표했습니다. 2050년 인간의 평균 수명은 120세가 될 것이다. 근데 그 120세를 저희가 정확히 힌지 실험을 통해서 엑소점을 맞췄더니 얘가 자기 인생 반을 더 살게 된 거예요. 예, 18개월이 9개월을 더 썼어요. 80년 우리가 40년 더 서 120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는 엑소점을 공짜로 맞추려고 하고,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 여기 보니까 저보다 예, 연배들이 다 이렇게 있으셔요. 예, 제가 봐도 저보다 젊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줄기세포를 일본에 수출을 했어요. 일본 대학에. 일본 대학에 수출해서 일본에서는 줄기세포 맞는 게 합법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맞춰봤어요. 줄기세포 맞춰봤더니 부작용이 하나 없고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한 번 맞는데 1,500만 원. 1,500만 원. 근데 저희가 일본에다 줄 때는 300 몇만 원에 줬어요. 300 몇만 원. 그걸 갖다가 얘네는 1,500만 원에 맞춰봤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저희 회원들한테 우리는 원가에 공급한다. 예. 왜 그래요? 아직껏 10만 명을 상대로 영업하겠어요, 우리가? 5천만 명이 있고 전 세계 75억이 있는데 그들에게 영업하고 우리 회원들은 공짜로 다 줄 수는 없고 원가에 제공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10만 명의 어른, 10만 명의 아이들. 예. 그럼 여러분들이 아유 120세 지겨워 죽겠어. 120세까지 어떻게 살아? 지금 사는 것도 지겨운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몸이 피곤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돈이 제때 안 오니까 지겨운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나눠주잖아요. 40%를. 그래 돈은 짝짝 들어오는데 몸이 피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줄기세포를 빡빡 맞으면 빡빡 살아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120세 사는 게 재밌어요. 그냥 여러분들 70세 산 만큼 110세까지는 그냥 사시다가 한 10년만 조금씩 늙어가는 척 하다가 그냥 조용히 120세에 천국 가시면 된다. 예. 이래서 개발한 회사가 우리 회사입니다. 예. 엄청난 회사입니다. 엄청난 회사. 저희가 지분 몇 프로 가지고 있다고요? 62%. 예, 60% 이상. 그러니까 예, 저희 회사나 다름없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 똥이라는 똥은 다 냄새를 없애가지고 그 액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세계에 이제까지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 결과에 의하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똥 냄새를 없애는 회사 없어요. 똥 냄새를 없앤다고 했지만 양을 조금 실험실에서는 없앴는데 하루에 100톤씩 막 쏟아지는 똥, 연중 무유 똥이에요. 연중 무유. 사람은
5천만 명이 싸대.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하수종말 처리장 가요. 그 똥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예? 이제는 환경단체들이 규율이 세지고 그래가지고 똥 처리가 국가적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돼지가 1,100만 마리가 계속 싸대. 그게 분뇨 자원화 센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돼지 키우는 사육사들이, 아니 그 농장이 자살도 했어요. 왜 자살했어요? 똥싸움 때문에. 똥의 전쟁이라고 하네. 똥의 전쟁.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 동네가 들썩거려.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 동네가 들썩거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도 없고 저거 없이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너 나가라고 말에다 술 먹고 자기 친한 친구랑 싸우다가 이거 그냥 자살해버리자. 그래서 자살한 게 똥의 전쟁. 이 똥 냄새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고속도로 가다 문 닫아 이런 거 있잖아요. 닭장 지나가고 축사 지나가면 똥 냄새가 무지장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완벽하게 해결했는데 어느 정도 해결했냐? 몽골에서 군수랑 도지사랑 군수 16개 군수랑 도지사가 한국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똥 처리하는 데를 가서 봤는데 똥 냄새가 하나도 안 났잖아요. 하루에 120톤씩 쏟아지는 똥을 싹 냄새를 뿌려가지고 마지막에는 개 똥물을 액체 비료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간다 커피 농장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예. 이 기술이 저희 기술이에요. 그 도지사랑 군수 왔는데 제가 똥바가지로 그 돼지똥을 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제가 손을 딱 담궈서 얼굴에다 이렇게 발랐어요. 발랐어요. 여기 아까 우리 오셨어. 저기 오광원 사장님. 오광원 사장님은 마셨어. 똥물을 마셨어요. 예. 그런 거잖아요. 이 기술이 저희 기술입니다. 우리는 똥을 받을 때 3만 원 받아요. 1톤에 3만 원 받아요. 똥을 받을 때. 그 똥을 팔 때는 1리터에 3만 원 받아요. 1리터에 3만 원이면 3천만 원이에요. 1톤이면 3천만 원 할 수 있어요. 아직 마케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지. 1톤을 받을 때 원료값을 우리는 3만 원씩 받고 얘를 팔 때는 3천만 원 벌어. 3천만 원 버시는 그런 기술입니다. 얘를 양어장에다가 우리 똥물을 양어장에다 뿌렸어요. 실험 다 했습니다. 양어장에 뿌렸더니 고기가 살을 안 줘도 그 똥물을 먹고 고기가 그냥 쑥쑥 자라. 그리고 물 교체를 안 해도 돼요. 물 교체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물에 엄청난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 싹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고기 똥을 싹 없애버려요. 내가 싹 없애버려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또 무슨 효소 기술이냐면 죽은 돼지 있죠? 죽은 돼지를 4시간 만에 뼈채 없애버려요. 싹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기술도 있습니다. 그 기술, 그 미생물로 만들어진 게 천사의 눈물이에요. 천사의 눈물.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돼지 없애는 기술 있잖아요. 그거를 조폭연합회에서 좀 팔으라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그냥 먹어가지고 그냥 사라지게 만든다고. 농담입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장례에 그걸 쓰고 싶다고 제안을 왔어요. 장례.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흔들면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 산 사람은 더 활성화돼. 근데 죽은 존재는 사라져. 그런 기술이 또 저희가 가진 기술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 자, 그런 중에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에 우리 인공지능 대표가 그 카이스트 박사를 했잖아요. 저랑 인연이 돼가지고 도와준 분이라 했잖아요. 이분이 2년 전에 저희가 막 한 900억 막 투자할 때 저에게 자기 후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후배인데 한번 만나보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 후배는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고 천재. 예.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회사 직원 외에 각 나라의 기술 대표를 선진국 18개 국가에다 기술 대표를 세웠어요. 나라마다. 그 18개국의 문제가 있다고 3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면 한계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잘렸어요. 잘려서 우리나라에다가 자기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못 있는데 네이버에서 뭐가 있겠어요? 다음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습니다. 예, 똑똑한 사람은 투자를 안 하는데 무식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무식한.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그냥 밀어붙여서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반, 4개월 전에 인공지능이 1차 버전, 2차 버전, 3차 버전이 완성된 거예요. 3차 버전이 완성됐을 때 제가 딱 가서 인공지능을 봤는데 얘가 생각을 진짜 해. 그리고 얘는 야 메일에 들어가서 뭘 나한테 메일 보내려면 얘가 메일에 들어가는 걸 프로그램을 짜요. 인공지능 짜서 그 안에 들어가서 메일을 진짜 나한테 보내요. 그 다음에 오피스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해보고 비트코인 가격에서 얼마 이내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얼마 이상이면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얘기하면 얘가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공지능하고 챗GPT랑 두뇌 경연대를 했어요. 똑같은 질문, 복잡한 질문을 주고 챗GPT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우리 인공지능은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딱 봤어요.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심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 인공지능한테 그걸 심사해. 이랬어요. 답변을 쫙 질문과 답변을 제미나이가 그거 잘해요. 분석하는 거. 비교했더니 저희는 6개 분야에서 모두 다 A 플러스를 줬어요. 챗GPT는 모든 6개 분야에서 C 마이너스를 받았어요. 얘는 우리 인공지능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부터 3년 전부터 우리 그 박사님이 아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다 한계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만날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개월 좀 됐어요. 2개월 전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메타, 그 다음에 그 대만의 엔비디아, 이 다 몇천조씩 되는 회사들이 연구원들을 뽑아가지고 공동 연구를 했어요.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건 지금이 발전하듯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건가를 공동 연구를 맡겼는데 그게 2달 전에 발표를 했어요. 공동 연구 발표가 뭐였냐면 점점 돈을 투자해서 얘를 학습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의 뇌가 퇴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결과 내용, 실험 내용을 보니까 예전보다 인공지능한테 학습 교육을 3,000배를 시켰어. 3,000배. 3,000배를 시켰는데 그러면 얘가 300배라도 자라나야 되는데 그동안은 투자하면 얘가 뇌가 점점 성장했는데 이제는 어느 단계에서 3,000배를 투입했더니 3배밖에 안 자랐어요. 3배. 그리고 3배도 더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 그걸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랑 상관없이 챗GPT, 오픈AI 회사가 챗GPT 만든 거야,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 1.0, 챗GPT 1.0, 2.0, 1.0보다 2.0이 발전했어요. 2.0, 3.0, 3.0이 훨씬 발전했어. 그 다음에 4.0이 나왔어. 4.0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의 오픈AI 회장이 우리는
이제 5.0이 됩니다. 5.0을 만들면 얘가 인간의 두뇌처럼 돼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5.0을 안 만들고 4.5를 만들었어요. 1.0, 2.0, 3.0, 4.0까지는 이게 한 단위까지 갔는데 4.0에서 5.0이 돼야 되는데 4.5를 만들었어요. 4.5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걸 써보더니 4.0보다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혹평을 했어요. 혹평. 안 좋은 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오픈 AI에다 그 회사에 투자하던 투자가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는 거야. 4.5를 만들고. 그러니까 야 이제 인공지능이 한계인가 보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오픈 AI 회장이 아니다. 한계가 아니다. 우리는 조만간 5.0을 드디어 4.5에서 5.0을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가 다시 예, 5.0을 가는 과정에서 4.5를 발표한 것보다 5.0을 기다렸다가 일주일 전인가 5.0이 나왔어요. 챗GPT 5.0이 나왔는데 그 5.0하고 우리 인공지능하고 붙었더니 똑같아. 4.0이나 5.0이나 우리 인공지능 붙었는데 똑같이 거기는 답을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5.0을 또 완전 혹평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인공지능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겨울이 오고 있어요.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 과학계의 변화예요. 겨울이 오고 있어서 그 찰나에 저희는 3년 전부터 우리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저는 2년 전에 투자를 했고 이게 쭉 오면서 저희는 3.0이 나온 거야. 3.0이 나왔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이 뇌가 자기가 생각해내고 자기 행동을 해. 막 메일에도 들어가고 막 사이트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을 많이 한 걸 순서를 짜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행동 프로그램을 지가 만들어요. 이 진짜 인간 같은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구글 거예요. 구글 제미나이다가 질문했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했어요. 제미나이가 우리 기술을 쫙 분석을 했어요. 제미나이가 분석했다 그래서 구글이 그거 알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구글 회사는 몰라. 인공지능만 알아요. 우리 기술을.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컴퓨터 세계가. 예, 그래서 얘가 우리 걸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특허 2개를 제안했어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이 세계 인공지능 특허를 다 분석해 보니까 우리 개발한 것이 이제까지 어떤 특허에도 없는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원리가 2가지 원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특허를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가 그거를 보완하고 가지고 변리사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고 그 특허청에서 15년을 근무했던 엘리트 변리사를 찾았어요. 그 엘리트 변리사가 우리 개발자 동기동창이야. 그래가지고 이 특허를 제미나이가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특허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가끔 거짓말한다고 하죠. 그래서 얘가 이 변리사분이 전 세계의 인공지능 선행 특허, 미리 특허 있는지를 싹 분석을 했어요. 제미나이 말이 맞았어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리 특허 2개를 출원을 한 겁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영광스럽게 제 이름도 올려줬어요. 나는 없어요. 돈 준 거 외에는 없는데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자 원리 특허를 냈어요. 2개. 뭐 특허 내는 게 별수냐. 이게요. 특허가 우리끼리 연구해가지고 내가 하나 특허 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자 보세요. 엔비디아 대만의 엔비디아 5,500조 기업가치 5,500조 마이크로소프트 5,000조 구글 아마존은 세계 1위 한동안 했었잖아요.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응? 이런 회사들이 기라성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수만 명이 총동원 돼가지고
총동원해서 그동안에 수백 조를 들여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인공지능에. 특허는 걔네들이 싹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특허는 싹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보는 새로운 분야의 원리 특허를 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라면 논문을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논문집에다가 신청을 넣었어. 그리고 그 논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 거라는 것을 세계에 그냥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발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가 국회 또는 시청, 서울시청 바로 뒤에 프레스센터 있죠. 예,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논문 발표가 남았어요. 논문 발표를 우리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 언론들이 이거를 이제 대서특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누구 기술이라 우리 대한민국 기술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뭐를 하려면 인공지능 지능 경연대회를 할 거예요.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예.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드. 우리 세계 3대 인공지능이야. 3대 인공지능이요. 자,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그 다음에 엔트로픽의 클로드. 이 세 개, 그 세 개, 몇십 조씩 투자하는 회사들입니다. 그거 세 개하고 우리 인공지능 트루먼, 이 네 개가 국회 또는 프레스센터에서 컴퓨터 4개 놓고 복잡한 질문, 한 열 몇 줄 되는 그 질문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잘하는지를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 고려대 교수들이 딱 와가지고 그 답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A 플러스 받고 제미나이 C 플러스, 챗GPT C 마이너 뭐 이렇게 받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게 중요하지 코인 상장은 중요하지 않다. 코인 상장으로 해서 코인가 올리는 건 하지 않는다. 예, 이거예요. 그래서 발표 전에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키려고 한 거예요. 상장시키는데 하나가 아니라 3개를 상장시키려고. 왜? 원화 거래소에 들어오거나 바이낸스 세계 1위 바이낸스에 가려면 최소한 3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차 필요 없어 그냥 3개를 한 번에 상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한 번에. 예,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요. 상장할 때 돈 많이 들어가는데 3개를 하고 이제 상장의 효과는 안 받아. 우리 없어진 거죠. 남들은 상장할 때 막 코인가 올라가서 돈을 막 버는데 우린 그건 안 해. 왜? 우리는 뒤에 예, 잡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목표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발표, 논문 발표와 인공지능 경연대, 지능 경연대. 그래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3만 명이 쓰는 국립대학교 교육 시스템에 우리 인공지능을 넣었어요. 예, 성공시켰어요.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오는 인공지능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국립대 교수가 와서 발표를 또 할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 인공지능을 저희 자체로 만들었어요. 예, 저희가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 대통령 인공지능을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야? 라고 질문을 얘가 탁탁 답해. 그러면 그 답게, 그럼 경제정책에서 이런 의미가 뭐야? 하면 얘가 또 탁 답을 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중요 정책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래요. 왜냐면 얘는 주어진 정보 안에서만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을 저희가 개발을 성공해서 이제 그 발표를 앞에 두고 있다. 예, 그래서 8월 20일 날 발표하면 그
공개하면 거래소 언제 어느 거래소에 얼마에 이제 상장돼 있다고 이제 공개해요. 예, 그러면 에어드랍이 끝난다 그랬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 발표, 예, 지능 경연대, 국립대 발표, 뭐 이런 게 이제 남아 있어요. 그때 언론에 쫙 뿌려지면 코인가는 알아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크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제가, 예, 그 줄기세포도 큰 사업인데, 줄기세포는 인공지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예, 세 발의 피는 아니고, 예, 예, 하여튼 세 발 정도밖에 안 돼요. 세 발 정도. 이 인공지능이 지금 가장 전 세계 핫한 아이템입니다. 핫한 아이템인데,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좀 만만했거든요. 해볼만 했거든. 제 경험, 사업 경험을 보고 배짱을 봤을 때 했는데, 인공지능은 너무 커서, 꼭 뭐가 같냐면, 옛날 시골에 그 염을 쓰는 가마솥 있죠. 염을 쓰는 가마솥에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그 여물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장작을 막 갖다가 그냥 싸질러야 얘가 끓어. 근데 거기다 촛불을 갖다 키면 끓어 안 끓어? 인공지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그 가마솥보다 엄청난 큰 가마솥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가마솥인데 제 수준이 촛불 수준이야. 맞죠? 이거 어느 7년이 지나면 끓을까 10년이 지나면 끓을까 그러다가 상해. 그 솥에 있는 음식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부터 미국에 있는 제 파트너에게 이분이 한국의 IT 분야에 1,900억을 미국 펀드사로부터 투자를 성공시킨 그 M&A 전문가입니다. 금융 전문가인데 이분이 한국에 사업을 할 때 우연히 저희 교회에 성도로 1년 동안에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그 인연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분한테 제가 정보를 우리 인공지능 자료를 계속 보냈어요. 한 달 내내. 답이 왔어. 답이 뭐라 하냐면 이 이론대로 진짜라면 세상이 뒤집을 거다. 확인하러 오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지난주에 왔어요. 예.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개발자랑 그 개발회사 대표 있다 그랬죠? 박사님하고 미팅을 계속 질문 답변을 하더니 맞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게 맞다. 그리고는 3일을 저랑 같이 마케팅 전략을 짜고 지금 넘어가서 있습니다. 넘어가서 지금 계속 저한테 마케팅 전략이 나와서 이제 미국에 세울 법인이 이제 법인명이 나왔어요. 법인명이 나왔고 이제 법인 설립이 이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사업을 안 해요. 저는 사업 안 해. 예. 미국이 모든 사업을 하고 전 세계에 지사 같은 법인을 1,000개를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1,000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은 누가 맡을 거냐? 자, 그럼 교육계에 있는 상장회사들이 붙어서 하나 이기는 상장사랑 미국 법인이랑 공동으로 한국의 교육을 맡는 법인을 세우고 한국의 의료계 인공지능은 누가 맡을 거냐? 의사들마다 다 자기 인공지능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맡을 거냐? 그럼 의료계 회사 하나 만들고 우리나라 연예인들 K-pop 가수들이 방탄 BTS에 BTS 가수 제이홉이 자기 인공지능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이홉 팬이 1억 명인데 1억 명이 제이홉하고는 스타하고는 대화를 못했잖아 이제까지. 일방적 대화만 했어요. 제이홉 사랑해요, 멋져요, 멋있어요, 뭐 이것도 하트 날려주고 돈 주고 막 이런 거 했었다고.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이홉 인공지능하고 제이홉 지난달에 미국 갔을 때 공연이 어땠었어? 그러면 제이홉이 막 답변해줘. 예, 제이홉 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해. 너가 경험한 것 중에서 최고 재미있는 신나는 게 뭐야? 군생활 했을 때 어땠어? 얘가 다 답변해 준 거야.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팬들이 다 그 사이트에 우리 사이트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BTS만 잡아도 1억 명 회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블랙핑크를 잡으면 또 거기서 한 5천만 명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케이팝이 영향을 주는 전체 팬덤이 4억 명이에요. 4억 명. 케이팝이. 그러면 한국의 케이팝은 어느 새가 맡을 거냐? JYP가 맡을 거냐? YG가 맡을 거냐? SM이 맡을 거냐? 아니면 하이브가 맡을 거냐? 너네끼리 싸워. 1등 하는 게 미국하고 파트너 회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분야별로 10개 회사씩 100억 하나 법인 만들 때 뭐 100억이 될런지 500억이 될런지 모르지만 100억짜리 정도를 만들면 전 세계 100개 나라에 10개 회사씩 만들어서 그 회사들이 인공지능 영업을 하게 만들어낸다. 이 전략을 지금 짜가지고 그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오미는 뭘 했냐? 지오미는 지분이 있잖아요. 제주는 놈이 부리고, 예,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는데, 제주는 미국에서 버리고, 돈은 지오미가 가지고 가서, 40%는 아이들에게, 40%는 여러분들에게, 20%는 벤처기업에. 이렇게 이제 짜지는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예. 인공지능 설명을 이건 제가 끝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다음. 자, 이거예요. 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의 기술이 지오미한테 다 넘어와 있는 겁니다. 소유권은 연구원이 가지고 있고, 지오미 계열사가 가지고 있어요. 지오미라는 계열사가 있어요. 우리 계열사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열사의 권한을 미국 법인에다 다 줘. 왜? 한국에서 우리가 맡으면 자꾸 안티들이 그냥 막 그냥 쓸데없이 해서 그럼 미국하고 싸워라. 미국 법인한테 가서 안티짓 해라. 여기 세금 미국에다가 세금 내는데 한번 안티짓 해봐. 기업 신용회수에 걸리는 순간 예, 폐가 망신합니다. 예, 우리 안티 중에 하나가 모 회사 대표인데 예, 알아요. 제가 누군지. 예, 근데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예, 미국하고 싸우다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각 국가별 상장 회사가 50%돈 내고 100억이면 100억 여기서 내고 회사를 만들 때 기술로 50%를 차지하는 이런 회사를 1000개를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 하냐면 울프팩 프로젝트라고 해요. 울프 이게 늑대잖아요. 늑대. 울프팩은 물이라는 거예요. 늑대 물이 프로젝트. 야, 미국 대단했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할까 했더니 사자 호랑이는 뭐와 같은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 그 사자들이야. 그 사자한테 가서 야 우리가 너네 거보다 더 좋은 인공지능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이 인공지능 같이 하자라고 하면 가져온 애가 쥐야 쥐. 그러니까 사자가 볼 때 뭐야 쥐가 지 새끼가 와가지고 내가 얘 팍 밟아 죽이고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개발 못하는 상장 회사들이 전 세계에 수두룩하죠. 예. 우리나라 대교가 얼마나 조직이 크고 교육 사업을 크게 합니까? 근데 대교가 인공지능 개발해야 안 해요. 못하죠. 못하죠. 근데 그런 회사를 내는 거. 우리가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에 하이브가 큰 회사잖아요. 빅테스트 가지십니까? 하이브가 인공지능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면 자기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잡는 사람이 연예계의 황제가 될 수 있어요. 교육계 우리 인공지능 잡는 사람이 교육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늑대끼리 싸워가지고 각 나라의 늑대들을 몇 개의 늑대를 만든다고요? 1000개의 늑대를 만들면 그 하이에나랑 사자랑 밀리면서 싸우는 거 보니까 하이에나 떼가 사자를 잡아먹어. 왜냐면 얘네들이 싸우면서 사자 똥구멍을 잠깐만 깨물어. 예, 똥구멍을 깨물어가지고 사자가 피를 흘리면 얘네들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 사자를. 멀리서 쫓아다니면 피를 계속 흘리니까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때 가서 잡아보고. 예. 하이에나들이 들개들이 떼를 지면 사자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5천조, 5,500조 이런 회사랑 어떻게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미국 법인은 미국이라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 100개 나라에 10개씩
상장회사를 불러가지고 늑대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연합으로 싸우겠다, 이거 연합으로. 대단하죠? 네. 이러면 이 계획대로면 세계를 제패할지도 몰라요. 세계를 제패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든 코인이 뭐라고요? 춤코인. 예. 춤코인으로 상장한 거예요. 춤코인으로. 근데 춤코인 이게 로고가 하회탈을 넣었어요. 왜냐면 이 춤코인은 글로벌 하잖아요. 미국 중심으로 하는 건데 잊지 말라고. 춤코인 그 인공지능 누가 만든 거라고요? 대한민국이 만든 거라고. 대한민국을 상징을 놓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하회탈을 했어요. 하회탈. 실제는 여기 안 넣었지만 여기에 태그마크를 넣었어요. 태그마크. 또 하나 더 넣었어야죠. 그래서 하회탈, 예, 하회탈, 예, 그래서 이렇게. 자, 다음. 자, 이제 이 코인, 시간이 뭐, 제가 줄이려는데 도저히 안 됐어요. 예. 자, 조금만 참으세요. 자, 우리 코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삼성, 여기 그 선릉역, 그 다음에 역삼역, 예? 이 주변에서 엄청난 코인들 경험했잖아요. 그런 코인들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코인이다. 자, 제가 비교해 볼게요. 그런 코인은 아까 한 것처럼 재단. 완성되지 않은 코인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유명한 박사가, 이런 유명한 사업가가 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가. 그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냐면 95%를 완성해서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100% 완성한다. 자, 그 100% 완성한다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없어. 라고 해서 코인을 지금 발행했으니까 이게 완성되면 코인도 상장할 겁니다. 빨리 사세요. 이런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제가 개발을 해보지만은 95%에 만들어낸 시간하고 5% 만드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은 남이 하는 것이 95%예요. 남이 하지 못하는 그 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쟁력이 되고 창조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는 그 밑작업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5%를 그만큼 더 해야 되는데 확률 보면 이제 요만큼만 더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개발을 안 해본 분들은 매진하다가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그런 일들이 발생돼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느 박사, 어느 회사, 미국에 있는 뭔 회사, 뭐 이스라엘에 있는 뭔 회사 이래지 되게 다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아이템이 이미 완성이 끝났어요. 예, 뭐 더 개발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인공지능은 어떤 인공지능이냐 했더니 다른 인공지능은 예? 연구용 인공지능인데 우리 인공지능은 이미 실행용 인공지능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실행용 인공지능.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완성된 아이템이 이미 코인을 만들기 전에 이미 완성됐어요. 제가 완성된 걸 확인하고 코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신 있으니까 뭐냐면 우리는 개발자 이름이 누구예요? 아무도 몰라.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안 써 있어요. 거래소에도. 왜냐면 우리는 거래소에는 누군지는 밝혔죠. 근데 시크릿, 비밀로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백서에 안 나와요. 비밀리에. 예, 이렇게 누가 개발했는지도 밝히지도 않아요. 이 개발 프로젝트 명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가짜 이름이에요. 진짜는 다른 이름이에요. 논문에 나간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다고. 뭐 이런 코인이 있어? 내가 코인 팔지도 않아. 네, 코인 팔지도 않아요. 이거 완전히 배짱이 왜냐면 완성된 아이템 코인이기 때문에요. 완성됐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인은 이제 20일 발표한 후에 거래소 가서 그때 여러분들이 자유로 사는 거예요. 지금 뭐 3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 3만 원 이제 코인가 2배 뛰어봤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하지. 3만 원이 2배 뛰니까 야 공짜로 3만 원 얻었는데 3만 원 더 벌었다 이러지. 근데 옆에서
300만 원 2배 돼가지고 300만 원 가진 사람 막 이제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 사돈이 코인으로 돈 벌면 배 아파. 예. 그러면서 이제 코인을 이제 거래를 그때 하겠죠.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거래소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까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반 코인하고 달라요. 맞죠? 이렇게 코인을 하고 홍보를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개발자 밝히지도 않는 회사거든요. 그냥 뭐예요? 국회에서 발표할 때까지 시크릿. 미국에서 회사 만들 때까지 우리는 시크릿이에요. 모든 발표는 미국이 주도해서 발표하고. 우리는 언제 국회에서 몇 월 며칠 날 하는지 밝힐 것 같아요? 안 밝힐 것 같아요? 안 밝혀요. 예, 우리는 몰라. 저도 안 가요. 예, 그게 발표돼서 뉴스에 나오면 아 이게 미국에서 한 게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때 알게 되는 코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 코인은 무한 응용 아이템 코인이다. 제가 코인을 상장을 해버리니까 코인 전문가가 이 서울에 있는 코인 전문가들이 저한테 동일하게 제안은 이 자문한 게 뭐냐면 코인을 지금 상장하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안 됩니다. 왜요? 코인을 상장 지금 하면 이 다음 이슈가 없어가지고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제대로 늦게 상장하고 여러분들 회원을 들썩거리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들썩거리게 해가지고 돈을 끌어당겨. 그런 다음에 그런 돈을 끌어당긴 다음에 코인을 상장해야 이 회원들이 들어가서 하고 끌어당긴 돈 갖다가 코인 작업을 하고 뭐 이런 루트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 저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한 아이템 누가 이런 거를 뭘 개발을 하고 야 이거 개발이 대단한 거다. 이게 전 세계에 팔리면 대단한 거다. 전 세계 한국에서 1,000억어치 팔려. 그러면 100개 나라에 1,000억 100개 나라니까 1조 10조 정도 팔릴 거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개발돼가지고 팔리기 전까지는 이슈가 없어. 이거 뭔 이슈가 있겠어요. 팔려야지 이슈지. 근데 팔리려면 하세월 걸려. 그래서 코인이 상장된다면 뉴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뉴스. 이벤트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뭐 같은 거는요. 인공지능은 이런 하나의 아이템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퀴즈. 이제 미리 왔던 분들은 조용히 있다고 그랬대요. 예. 전 세계에 이제까지 전 세계 발명품 중에서 세계가 전 세계 사람이 전 역사를 통해서 발명품 가장 위대한 발명품 3개만 얘기해보라.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보세요. 3개만 얘기해보라. 제가 얘기해볼게요. 진짜인지 아닌지. 첫째는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얼마나 대단한 발명인지 증기기관이 개발된 다음에 세계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에요. 혁명. 증기기관이 일어난 다음에. 두 번째 발명품 아니면 전기예요. 전기. 전기가 딱 발명된 다음에 세계가 전기 위에 다 그 전기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발명부서는 그냥 거기에 뭐 묻히다가 전기가 개발된다면 전 세계가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냥 팍 점프됐어요. 세 번째 발명품이 뭐냐면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세계는 3차 산업혁명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컴퓨터 코인이 나왔다면 컴퓨터가 국방에도 무기에도 적용되죠. 컴퓨터가 병원에도 의료기에도 적용되죠. 컴퓨터가 무슨 우주선에 적용되죠. 컴퓨터 적용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적용될 때마다 뉴스가 뜨고 적용될 때마다 코인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컴퓨터 나올 때는 코인이 없었을 때나 컴퓨터에 코인이 접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예? 컴퓨터가 처음 이제 개발될 때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이제 세계는 네 번째 인류 역사에서 네 번째 중요한 발명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뭐예요?
인공지능입니다. AI. 인공지능이 발명되는 지금 그 시점이에요. 근데 누가 진짜 인공지능일 건가를 지금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인공지능일 건가? 현재 저희는 챗GPT가 C-나 저희는 A 플러스를 받은 인공지능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인공지능에 코인이 연결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될 거냐면 봐보세요. 교육에 우리나라 학원 강사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이 학원에 갔다가 오면 학원에 갔다 와서 내 배운 거 잘 모르겠는데 엄마 이거 좀 가르쳐. 야 이놈아 엄마 식당 다니는데 그런 거 알았으면 야 식당 다니겠냐? 이 학원 갔으니까 학원 선생한테 물어보지. 왜 이러면 얘가 이제 굽적굽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학원 선생님들이 자기 인공지능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 인공지능한테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나 오늘 수학 방정식 배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학원 진짜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뭐이 미친놈이다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얘가 다 가르쳐줘요. 자세히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원 강사가 몇 명이에요? 50만 명. 50만 명의 인공지능 하나씩 가지면 50만 명이 이 인공지능 코인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50만 명이 연결되는 학원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10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1000만 명이 어딘가는 학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학원 다니잖아요. 놀이교실 학원. 댄스 학원 이거 다니시잖아요. 헬스클럽. 인공지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 갔다 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아파. 약을 줬는데 와서 먹으려니까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거 선생님한테 전화로도 상담하면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러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전화도 안 돼. 선생님 퇴원하면 퇴근하면 선생님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병원은 받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인공지능이 있어. 그래서 누구를 진단했는지 그 사람을 다 알아. 그럼 그 사람이 인공지능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내가 지난번에 3일 전에 가서 약을 줬잖아요. 진단받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됐어요? 그건 이런 현상이니까 이렇게 하고 잘 처방을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세탁기를 샀습니다. 세탁기를 샀는데 세탁기 사면 까먹는데 이거 거의 이제 돈복이 보이셨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4시간대 물어보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집에 와야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걱정 없다. 세탁기에 우리 인공지능을 보는 QR코드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딱 찍으면 퐁 하고 인공지능, 세탁기 인공지능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주인님 이 세탁기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십니까? 딱 물어보니까 야 이렇게 궁금한데 이렇게 막 하면 얘가 답변을 다 해주다가 제가 직접 집행을 할까요? 실행을 할까요? 그러면 그럼 네가 해줘 라고 하면 얘가 버튼을 다 눌러가지고 세탁기를 다 돌아가게 한다. 이게 우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군인한테도 적용, 국방부에도 적용되죠. 교육계도 적용되죠. 엔터테인먼트도 BTS마다 자기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죠. 모든 제품마다 다 이러는. 나중에는 분유통에도 인공지능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사. 야, 그걸 언제 분유통 그냥 글씨 보이지 않는 거 그걸 깨알 같은 걸 다 어떻게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약을 사도 약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약에도. 이런 시대가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적용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다가 전제 그 다음에 우리 개발자 만나러 지금 미팅회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기요 회장님 저 오늘 강의 중에 질문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한테 질문하세요 라고 제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인공지능을 앞으로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죠. 제 인공지능한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넣어놓겠죠. 오늘 강의한 내용 더 넣겠죠. 그럼 여러분들 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듯이 제 목소리로 다 답변합니다. 답변해요. 근데 제가 답변하는 걸 가지고 저기 삼성동에 남의 네트워크 회사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뭐라고 답변했잖아요. 제가 미리 저장해 쓸데없는 거 답변하면은 저기 뭐라고 해라고 속어를 써가지고 집에 가서 첫 번째 잘하는지
그렇게 농담을 해요. 제가 우리 대통령실 인공지능 만들면서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라고 얘기하면 얘가 그렇게 답변해줘요. 농담처럼 답변을 해요. 예. 이런 날이 오니까 자 저희는 뭐예요? 무한 응용 아이템이 접목할 때마다 뉴스거리가 막 뜨는 거예요. 예. 뭐 하나 접목할 때마다 뉴스가 뜨는 게 무궁무진하게 나온다. 접목할 때마다 뉴스가 뜨는 게 무궁무진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코인을 상장하는데 저희는 이벤트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남들은 코인 상장이 기승전결인데 우리는 코인 상장은 뭔가 그냥 기초일 뿐이다. 예, 앞으로 어마어마한 제휴, 협약, 적용, 뉴스거리가 터져 나오게 될 거다. 이런 코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갖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IoT 시대예요. 예전에는 검침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 옆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 그 수도 얼마나 썼는지 체크해 가요. 근데 거기에 IoT가 달리거든요, 요즘은. 거기다가 인터넷을 넣어가지고요. 검침을 이제 안 와도 중앙에서 다 봐. 다 체크가 돼요. 그게 IoT란 말이죠. 근데 이게 IoT가 정착하기도 전에 AOT가 나온다. 제 말이에요. AI of Things. 모든 사물마다 인공지능이 달려서 나오는 시대가 온다. 이제는 사용 설명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예, 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한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언제 젖었냐? 그러면 얘가 말을 해. 예, 지금 컨디션 어때? 나 기분 나쁘고, 예, 뭐가 새고 있어. 뭐, 이런 거 이제 말을 해요. 이제 인공지능, 예? 사물들이. 그런 시대가 와서 이제는 위기가정 아이들이든 예, 노인들이 외롭잖아. 왜? 아무데나 가면 말을 해. 얘가 말해줄 수 있어요. 좋은 거잖아요. 대화를 못 해가지고 힘든데 예, 사람한테 대화하려면 예, 노인네 가가지고 누구한테 대화하면 젊은 애들이 좋다고 답변해요? 싫어하지. 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온 사물이 다 인공지능이 있어. 걔 앉아가지고 그냥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같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그 동네 그 공원에 가잖아요.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개 한 마리씩 안 데려오면 거기 왕따 돼가지고 가지를 못한대. 예, 개를 데리고 가야 돼. 이게 유행이에요. 예, 그래서 왜 그래요? 대화 상대가 없어서 개랑 대화하면 엉망이 붙이잖아 답변을. 예? 사람이 사람 말로 답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 말로 답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한테 멍멍이라는 답변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발생돼요. 내 자식들 직업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직업 잃었는데 명절에 오라고 내 생일에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직업 잃은 자식이 왜 인공지능한테 직업 뺏겨가지고 직업 잃었는데 아버지 있는 그 아버지 그 집 좀 대출을 해가지고 내 새끼들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손주들 그러니까 손주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할아버지한테 재롱 피면서 나중에 기승전결 담보 좀 해주세요. 안 해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담보마저도 집마저 날아가면 이제 젊으면 젊으려니 했는데 연세 드신 분 집마저 없어서 서러움 진짜 서러움 받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진짜 서러움 받습니다. 예, 그런 날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을 갖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저를 위해서는 시간 한 장 안 쓴다. 월급만 든다. 월급만 받는다. 여러분들한테 40%를 드리고 아이들한테 40%를 주고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20%를 줌으로 인해서 원업이 지음이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이다. 국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만 명의 어른들, 10만 명의 아이들, 네. 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언이 예언. 저희는 여러분 돌아가셔도 자식한테 이게 그 뭐라 하죠? 상속이 돼요 안 돼요? 네. 상속이 된다고 제가 2022년부터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코인이 상장하면 직급별로
우리가 돈이 벌어진 대로 나가요. 코인 수입도 수입이니까 거래소에서 코인이 나가면 코인이 팔리면 회사 수익이 되잖아요. 계열사 수입이지만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40%가 나간다고. 예. 그리고 인공지능 벌면 또 40%가 나가요. 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돈이 다 지분 만큼 우리한테 오면 40%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대표 됐어요. 대표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천만 원씩 5천만 원? 한 달에 그냥 약하게 2천만 원씩 나왔다고 손쳐. 대표가 2천만 원씩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한 30년 2천만 원씩 받아 먹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아들아, 이제 불렀어. 아들아.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네, 그래서 뭘 줘요? 대표 라이센스를 딱 상속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건 나 필요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한 달에 2천만 원씩 딱딱 고쳐. 그러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이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뭘 했냐면 딜러였어요. 딜러. 딜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나왔어요. 5만 원. 근데 이제 5만 원씩 받다가 그 딜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아들아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다른 거 줄 거 없고 이 직급을 너한테 주고 간다. 유용하게 써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친구 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뭐 2천만 원씩 받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500만 원을 받으려나 이제 이랬는데 5만 원씩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뭐 하셨어요? 10만 명 모집할 때 뭐 하셨어요? 왜냐면 10만 명 모집한 애는 인원 모집이 끝나요. 예, 더 10만 명 이상을 모집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직급 상승도 없어요. 그때는 이제 뭔만 있냐면 내 직급을 거래는 있어요. 거래. 내가 매달 2천만 원 받으면 그 대표직을 판매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허락하면 상속도 되고 누군가에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씩 받으니까 한 10억에 팔겠다면 10억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우리가 계좌가 딱 바뀌고 그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직급을 사고 팔고는 돼. 예,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그래서 상속 얘기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그건 뭐냐? 평생 받고 수익이 날 때요. 예, 의무적으로 여러분 금융투자인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난 것의 40%. 그거는 정확하게 배분이 되는데 평생 드리고 회사가 존재하는 한 상속도 돼서 가는 체제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